자, 5편은 사랑에는 끝이 없다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었던 벤슨 선생님은 이 지구별에서 가장 친절하고 상냥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나는 어른이 되면 선생님과 결혼하고 싶었다. 물론 선생님이 나를 기다려준다면 말이다. 나는 아침 수업 시간 내내 손이 올라가려는 것을 참느라 몸이 비비 꼬였고,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과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면 안타까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벤슨 선생님이 칠판을 지우거나 칠판 지우개를 밖에서 털고 오거나 과제물을 나눠주거나 걷어서 선생님의 넓은 책상에 갖다 놓을 지원자를 찾을 때면 나는 언제나 제일 먼저 손을 들었다. 내가 선택되는 그 순간은 정말 행복했다. 다른 그부들을 제치고 선생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시간을 오래 끌고 싶어서 몇 번이고 다시 과제물을 정리한 다음 선생님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새 학기가 시작되자 나는 어머니가 점심 도시락을 평소보다 많이 담도록 식사량을 늘렸다. 어머니에게 사과나 복숭아, 자두 등을 더 담아달라고 계속 졸랐다. 용기가 없어서 한 개는 선생님께 드릴 거라는 말은 하지 못했다. 선생님께도 과일을 직접 드릴 용기가 없어서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몇 번이나 닦아서 반들반들 윤이 나는 사과나 다른 맛있는 과일을 아무도 모르게 선생님의 책상에 올려놓았다. 다른 아이들에게도 들키지 않게 아침 일찍 학교에 갔다. 벤슨 선생님의 반응은 항상 똑같았다. 선생님은 교실에 들어와 책상에 앉으며 인사했다.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은 내가 몰래 책상에 갖다 놓아둔 과일이나 다른 선물을 집어들고는 교실을 둘러보셨다. 아, 굉장히 맛있겠다. 사려 깊은 학생이 갖다 놓았구나. 이거 가져온 사람은 손 들어볼래?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물론 나도 고개를 숙이고 책상만 바라보았다. 선생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누군가 나를 좋아하나 보다. 그런데 누굴까? 나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모두가 나를 빤히 쳐다보는 것 같았다. 선생님이 그 과일을 책상 서랍에 넣고 수업을 시작하면 그때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나는 늘 문제를 일으켰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원하지 않는 일인데도 늘 일이 꼬였다.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 탓이었다. 나는 상념에 빠져 수업 시간 내내 창밖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즉 나와 선생님은 숲속에 있었고 내 팔은 선생님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갑자기 정글에서 육중한 코끼리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려들었다. 심술궂게 번뜩이는 코끼리의 작고 붉은 눈이 우리를 노려보며 고속열차처럼 빠르게 돌진했다. 나는 침착하게 코끼리를 잡을 장총을 조준하여 급소인 눈 사이를 정통으로 맞추었다. 코끼리는 우리 앞에서 쓰러졌다. 무릎을 꺾으며 천천히 옆으로 누웠다. 힘없이 꺾인 코끼리 다리 하나가 벤슨 선생님의 깨끗한 구두 끝에 닿았다. 선생님은 사랑스러운 팔로 나를 힘차게 끌어안았다. 폴, 너는 나의 영웅이야. 네가 내 물고기를 구해주었어. 나의 여주인공이 책상 옆으로 다가와 내 어깨를 칠 때야 꿈에서 깨어났다. 폴, 물고기 철자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지? 차라리 꿈의 철자를 물어볼 걸 그랬구나. 아이들이 킥킥거리고 웃었다. 나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다. 방과 후 나는 학교에 남아서 선생님이 칠판에 써놓은 문장을 25번이나 적어야 했다. 그 문장은 저는 백일몽을 꾸지 않겠습니다. 였다. 우리 둘만이 교실에 남게 되어서 차라리 벌은 내겐 기쁨이었다. 벤슨 선생님은 책상에서 바쁘게 일을 하셨고 나는 벌로 받을 문장을 되도록 천천히 적었다. 어느 가을, 다음 날이 선생님 생일이라는 누군가의 말에 우리 반은 흥분으로 들끓었다. 모두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 했다. 나는 기쁨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공개적으로 선생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였다. 그날 오후 나는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야생화를 꺾어서 멋진 꽃다발을 만들려고 했지만 하필 꽃이 피는 시기가 아니었다. 하지만 덤불 속에서 여러 가지 야생 열매들과 마른 엉겅퀴 관모 등을 발견했고 멋진 붉은 잎사귀도 찾아냈다. 이것을 엮어서 야생 식물로 된 화환을 만들었다. 아침에 반 아이들이 줄을 서서 선생님께 선물을 드릴 때
나는 맨 뒤에 섰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어 선생님께 야생 화환을 드렸다. 선생님은 화환을 받으시더니 탄성을 지르며 한참 동안이나 뺨에 대고 있다가 머리에 썼다. 웃음을 지으며 머리에 그 화환을 쓰자 마치 내가 큰 상을 받은 것 같았다. 더 큰 상은 벤슨 선생님이 화환을 정리해 꽃병에 꽂는 동안 그걸 내게 들고 있게 한 일이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다. 오후가 되자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얘들아, 오늘 너희들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많이 받았구나. 우리 함께 파티를 열자. 교과서를 옆으로 치우고 우리 모두는 선생님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조금 있으니 관리 아저씨가 커다란 종이봉투와 상자를 선생님께 전했다. 선생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웃었다. 내가 존슨 씨에게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부탁했단다. 누가 나를 도와주겠니? 나는 선생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손을 번쩍 들고 파도 치듯 흔들었다. 좋아, 폴, 나오너라. 나는 과자 접시를 돌릴 테니 너는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나누어 주렴. 그날 오후는 너무 빨리 지나갔다. 우리는 수업이 모두 끝나는 종소리를 듣고서야 가방을 챙겼다. 다음 주 월요일 벤슨 선생님은 결근을 하셨고 다른 선생님이 대신 들어오셨다. 오전 수업이 절반이 지날 때쯤 나는 교장실로 오라는 호출을 받았다. 교장실에 들어가니 어머니가 교장 선생님 앞 의자에 앉아 계셔서 너무 놀랐다.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폴, 앉아라. 탁자 위에는 내가 만든 야생 화환이 놓여 있었다. 교장 선생님은 탁자를 향해 손을 흔들며 말씀하셨다. 네가 벤슨 선생님께 드린 거지? 예, 교장 선생님. 신중하게 생각하고 드렸니? 내가 대답했다. 예, 그랬어요. 교장 선생님은 눈꼬리를 치켜떴다. 내가 이 잎을 따서 고의로 선생님께 드렸단 말이지? 선생님 생일 선물로 드렸어요. 교장 선생님이 물으셨다. 너 선생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아니? 내가 대답했다. 몰라요. 오늘 학교에 나오시지 않은 것만 알아요. 교장 선생님은 아주 천천히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벤슨 선생님은 병원에 계신다. 너 때문에. 그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내가 선생님께 무엇을 드렸는지 아니?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머루, 달래 등 야생 열매들과 엉겅퀴 관모와 그리고 예쁜 빨간색 잎인데요. 저 빨간색 잎이 바로 독이 들어있는 담쟁이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격앙되고 화가 나 있었다. 너는 그 담쟁이 잎을 뜯고 어떻게 아프지 않았니? 장갑을 꼈었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장갑은 끼지 않고 그냥 뜯었어요. 독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가 말했다. 머루, 달래 따위 야생 열매 이름과 엉겅퀴 관모까지 알면서 독이 있는 담쟁이를 모른다고 하면 내가 믿을 것 같니? 저는 야생 열매를 따서 잘 먹어요. 그런 것들은 잘 알지만 독이 있는 담쟁이는 정말 몰랐어요. 교장 선생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선언하셨다. 너에게 10일 동안 정학 처분을 내리겠다. 그 이후는 내 행동에 달렸다. 교장 선생님은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빌리어드 부인, 폴을 데리고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세요.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훌쩍거렸다. 학교에서 정학을 받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선생님께 비극을 안겨드렸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이 일에 대해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나는 벤슨 선생님에 대한 걱정과 다시 학교에 돌아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쳤다. 다음 날 나는 할 일 없이 뒷마당을 어슬렁거렸다. 점심을 먹은 후 숲속에 가서 독이 있는 담쟁이 잎을 조금 따다가 어머니께 보여드렸다. 엄마, 나는 선생님을 아프게 할 생각이 아니었어요. 장갑 같은 것은 끼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담쟁이 잎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얘야, 담쟁이 잎을 쓰레기통에 버려라. 그리고 비누칠을 많이 해서 손을 깨끗이 씻어라. 손을 씻고 오니 어머니는 흔들의자에 앉아 계셨다. 눈물이 젖은 눈이 반짝였다. 어머니는 팔을 내밀어 나를 당신 무릎에 앉히더니 꼭 안고서 몇 번 흔들의자를 앞뒤로 흔들었다.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나를 무릎에서 내려놓으며 말씀하셨다. 우리 파티하자.
지금 뭐가 가장 하고 싶니? 벤슨 선생님이 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좋다. 그럼 함께 가자. 어머니는 내게 깨끗이 목욕을 하게 하고 주일에 입는 정장을 입히고는 당신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우리는 전차를 타고 시내에 갔다. 가게에서 값비싼 과일 바구니도 준비했다. 우리가 벤슨 선생님의 병실을 찾았을 때 선생님은 붕대로 얼굴을 감고 침대에 앉아 있었다. 겨우 눈만 보였다. 양손도 모두 붕대를 감고 있었다. 어머니가 내게 과일 바구니를 건네주자 나는 그것을 선생님께 드렸다. 저는 정말 담쟁이 잎에 독이 있는 줄 몰랐어요. 나는 목맨 소리로 말했다. 선생님을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좋은 것을. 나는 목이 메어 몇 번이나 침을 삼켰다. 내가 침대 옆에 서자 벤슨 선생님은 나를 유심히 쳐다보셨다. 어머니가 나를 변명하려고 무슨 말을 하려 하자 선생님은 가만히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을 막으셨다. 선생님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다. 내게 특별한 것을 주고 싶었다는 거지, 그렇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마다 책상에 갖다 놓은 맛있는 사과나 복숭아나 다른 과일도 모두 네가 준 거지? 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이 붕대를 풀게 되면 너를 힘껏 안아주마. 나는 선생님이 내게 화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서 너무 행복했다.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폴, 큰 비밀을 말해줄게. 나는 내년 봄에 결혼한단다. 아들을 낳으면 꼭 너처럼 키우고 싶어. 우리가 병원에서 나올 때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어머니가 보았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